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4일, 예, 경매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경매? 생생 경매? 참,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하루에 두 번, 라이브로 하면서, 일단 경매 이야기 한 편 녹음하고, 그냥 포괄적인 부동산 이야기 이렇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는 실전이죠. 실전이다 보니까 음, 좀 공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사회 현상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경제론에서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을 보는 거하고, 경매에서는 이거는 뭐 실전 게임이니까. 우리 태권도로 이야기하면은 국가대표 태권도 가서 대련하는 뭐 이런 금메달 따기 위한 격투기로서의 태권도가 있고, 또 요즘은 뭐 품새 겨루기도 하는 것 같은데, 품새도 하나의 뭐 이렇게 종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스포츠, 운동, 뭐 심신수련 뭐 이렇게 달리 접근 방법이 다르죠. 국가대표인 태권도 선수하고 일반 학원에서 뭐 몇 단이고 소용없죠. 국가대표 못 이기죠. 그 친구들은. 경매는 그렇게 봐야 돼요. 경매는 뭐가 어떻게 됐든 그냥 뭐 국가가 뭐 정치적으로 뭐 사회가 어떤 뭐가 됐든 그냥 내가 금전적으로 잘 낙찰받고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 자, 오늘 뉴스가 뭐 하기야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서 옛날처럼 그죠? KBS, MBC 뭐 지상파만 이고 이럴 때는 뉴스에 한번 나오는 것이 전 국민한테 홍보되는 뭐 그런 효과였는데, 요즘은 어느 채널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예, 전 국민한테 홍보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뭐 규제 풀면 뭐 하나 정비 사업 낸가? 저세상 저세상 분양가? 강서구 나홀로 아파트 18평이 11억. 참 이제 서울은 한 평에 1억 시대가 됐습니다. 음, 서초동의 한 빌딩 전용 면적이 49m 제곱인데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뭐 경매로 넘어가는 건 다 빚을 못 갚아서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아니, 기사가 나와서 이게 참 한국 경제. 아까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인데 경매에 나왔다라는 서초동에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개포동의 DH 아너 힐즈, DH 아너 힐즈. 씨발 이름도 좀 참. 94m 제곱 조금 크죠? 에서 34억에 나왔습니다. 41%인. 그래서 지금 14억까지. 야, 이런 거 보면은 34억짜리가 14억. 개포동 충격. 이게 충격인가? 예? 갈 때까진 갔나? 뭐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 되나요? 음, 네이밍이 중요해요. 제목을 잘 뽑아야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좀 찾아봤어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것 좀 찾아보다가 바로 찾아봤는데 그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제 3년 됐죠? 3년 됐으면 되게 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3년 되어야 이제 물건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라고 댓글 쓰신 거예요?
조대 구할은 힘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예. 아, 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힘이 됩니다. 이건가요? 예. 좀 갑자기 낯설어서. 예. 자, 우리나라 분양제도의 그 아파트 공급에 좀 이제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세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1000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그럼 시장에 아파트 1000세대가 공급이 되었으면 그것이 시장이 유통되는데 기여가 되어야 하는데 뭡니까? 세금으로 거래를 막고 있어요. 그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중가보다 싸다. 예, 어떤 이러한 시장 논리로 그래서 분양받자마자 바로 팔면 그 이 사람들이 이제 투기가 돼 버린다. 예, 이익을 챙긴다. 시장가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도대체 시장가보다 분양가가 쌀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공사비나 뭐나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값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지은 아파트가 돈을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집보다 원가 자체가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은 아파트가 세종시를 보세요. 처음에 짓는 아파트보다 나중에 짓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시장가보다 이거 싼 거기 때문에 특별 분양이기 때문에라는 소리를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거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얘네들이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00에 분양했다 이거야.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싼 거야. 다시 팔으면 이익이 남는 거야.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자체가. 이제 뭐 그런 설명은 이제 지금 이제 경매니까 나중에 좀 예. 그다음에 경매 이야기 집중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이거 이야기가 이게 한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아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면 지금 아파트들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이제 그 강남 같은 경우라든지 서초라든지 이제 입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주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누구냐? 조합원들이에요. 신규 분양이 아니라 이분들은 멀리 뭐 구리라든지 뭐 저 부산에 살다 올라온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전세로 살다가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제 지금 다시 입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조합 건축이니까 그 강남 쪽은 그렇게 되면 일부 분양만 신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세대가 분양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1000세대가 입주된다고 하더라도 700세대는 어차피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빌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러면 신규로 300세대만 들어오는 거지 1000세대가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그 신도시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인구 변화나 어떤 그 아파트 시장 자체의 큰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 규모 수에 비해. 그런데 어찌 됐든 정부에서는 세금이라는 단어로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요. 세금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은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분양되었을 때 물건들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미분양됐거나 뭐 그러니까 미분양이죠 사실은 회사 보유 불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경우고 자 이 물건을 보면 아까 기사에서는 은행 빚을 못 갚아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대부업이죠. 네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이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7억 3,900을 청구했는데 자 2020년 4월 8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하기 전에 뭡니까? 3월 2일 날 확정일자가 있는지 배당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좀 더 가서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게 지금 저기 뭐야 경매 권리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싸게 낙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권자가 대부업이다. 예, 볼 거 없어요. 예, 볼 거 없어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예. 얘네들은 네트워크도 있고 또 작전을 많이 짭니다. 작전을 많이 짜고 제가 이제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아니 어디 갔어? 아직도 익숙치가 않네 참네. 아, 자 보세요. 2020년 4월 8일 그죠? 예, 등기가 됐어요. 개포동이고 자 소유권 보존이 되자마자 예? 그런데 그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죠? 대부업에 되어 있고 예.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예요. 뭐하러 대부업에서 돈을 뺍니까? 그죠? 1금융권에서 빼면 되잖아요. 큰 돈도 아닌데. 지금 현재 금액이 34억인데 2023년 기준으로 뭐 두 배 뻥튀기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7억이잖아요. 그럼 17억이면 대부업에서 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업에서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 대부업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업에서 이제 뒤에 지금 예, 한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보면 그냥 예. 그런데 꼭 내가 이 집을 사야겠다. 예, 라고 하시면 그냥 얘네들하고 협상하면 돼요. 얘네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얼마에 넘겨줄 수 있느냐 예, 라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이걸 갖다가 뭐 권리 분석을 하고 뭐 하고 예, 이런 거를 경매 학원들은 많이 강조를 하죠. 예,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잘못하면 돈을 떼인다. 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예, 이거는 10년 전도 아니고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예, 제가 뭐, 2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는 절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그냥 채권자가 대부업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작업할 것이다. 굳이 뭐 이걸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꼭 사야 된다. 그럼 얘네들하고 협상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근저당이 5월 29일 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전입신고가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20년 전에는 대부업 하는 애들도, 뭐 전입신고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요즘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확인을 해요. 예, 전입신고가 누가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까지도 확인을 하고, 예, 그 20년 동안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분양 당시부터 정상적인 분양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뭐 기사를 좀 찾아보고 내용을 찾아봐야겠지만, 미분양 물건을 그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대부업이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분양 당시부터 그 세팅된 걸 꼬라지로 봤을 때는 예, 정상 물건이 아니다.
29층에 2,902호면 29층이죠. 29층 제일 꼭대기 층인가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자, 33층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 빌라나 우리 예전에 이제 빌라 지금 현재 요즘 전세 사기 해가지고 많이 문제되는 그 빌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죠. 그때부터 제가 그 새끼들 쓰레기들하고 그중에 쓰레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랬고 이런 것은 이제 그 돈을 건설회사에서 억지로 분양을 갖다가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쓰죠. 정상 분양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 아니면 이게 이분이 정상 분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거죠. 음. 계속 근저당만 올렸어요. 그죠? 5월달, 7월달 계속 2022, 2023 계속 그동안 그러면 이 사람은 팔려고 했겠죠. 대부업에서도 마찬가지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네. 다른 사람들은 전체 그 분양받는 사람 중에 집을 사서 3년 안에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분양된 물건들이 이제 그 시장에 나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죠. 특히 집값 올랐다라는 소문을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주 뭐 좀 설명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아이 참 기사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예, 좀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매 시장 가면 모두 있고 막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오늘 월요일인데, 그죠? 가만 있어 보자. 예. 자, 월요일인데, 뭐, 이 경매 샘플 보기는 아직도 안 바뀌고 있네, 얘네들. 어,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나? 뭐 질문 있으면, 그쪽으로 어디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대구, 포항. 그죠? 저번에 한 분이 대구, 포항을 하셨던데, 대구, 포항, 통영. 아직 안 나오나요? 여기서 볼까요? 법원별 검색. 아, 대구 포항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기각됐고요. 아직 경매가 오늘 입찰이 10시. 기죠. 12월 4일 오늘 입찰이 10시인데 아직 뭐 이제 어, 경매 발표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의외로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고 자, 요게 좀 많네요. 1297. 아, 그죠? 1465. 숙박시설 9억 1700, 18억짜리가 9억 1700인데 변경됐습니다. 변경됐고 요것도 주택인데 588만 5천원 1200만 원. 싸다. 근데 이제 지분이죠. 지분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뭐 자, 9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한 분이 입찰을 했고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했고 지분이 이제 4.99평이고 토지비 건물 지분 매각 대한채권관리 대부업. 자, 대부업이죠. 거의 이제 지금 대부업들의 경매가 많습니다. 유독히 지금 대부업들이 경매가 많은데 자, 상속됐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지분을 4분의 1인 지분을 이제 경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최정미 씨, 전희빈 어차피 상속자니까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참 그 좀 난감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고 나서 그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모르는 사람이 그 물건을 낙찰받는 것보다 교양이면 관계인 이렇게 이제 같이 상속받은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분에 들어오면 사실은 좀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낙찰 가격에 그날 누군가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가격의 최고가로 내가 이제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건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분명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부동산 특성상 이게 쪼개기로 해서 지분으로 날아가면 나머지 소유권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측에서 낙찰가를 갖다가 높이 썼어요. 높게. 예, 공유자가 그 어쩔 수 없이 더 쓰고 그러니까 알박기식인 거죠. 더 써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그 누가 하느냐? 이렇게 대부업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예, 자기가 청구 금액 2,100이잖아요. 어차피. 예,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되든 누가 해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받기 때문에 뭐 2,100 이상 자기가 쓸 필요는 없고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예, 낙찰을 받아요. 받아놓고 애를 먹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너무 작은 물건이라 그 예, 기죠? 뭐 크게 뭐 또 지분이 또 4분의 1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여기 도로 옆에고 이러니까 특별하게 뭐 개발 호재나 뭐나 이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예, 이러다 보니 생계형 주택이다 보니까 안 달라드는 것 같은데 서울 거 같은 경우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서울 거는 그 공유자 지분을 되게 지능적으로 그 낙찰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송하고 이제 자기들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들을 괴롭히는 그걸 뭐 경매학원에서 가르치던데 그런데 대부분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예, 돈 버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쉽지 않습니다. 이익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는 돈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그렇게 하질 않죠. 지금 요 아파트 한번 봅시다. 저번에 이제 포항을 이야기하셔가지고 한번 보는데 자, 면적은 뭐 84m 제곱이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 평수 괜찮죠? 괜찮고 나머지 뭐 위치야 뭐야 이건 뭐 포항 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9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좀 된 아파트네요. 예, 연식이 됐는데 대개 보면은 95년도,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 구도심지에 좀 가깝다 보니까 교통이나 뭐 이런 나머지 부분들 그래도 원만한 편이에요. 오히려 그 신도시랍시고 저 먼 곳에 이렇게 들어서는 것보다 제가 위치 확인을 안 했지만 뭐 나름 주변에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이나 뭐 보니까는 주택들도 많이 있고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도 1억 5,500이면은 실질적으로 95년도 감안했을 때 바닥인 물건이죠. 더 떨어지기도 어렵고 자 봅시다. 1억 5,500 그죠? 1억 1천 최저 84m 제곱 매각가율 90%. 근데 여기 뭐 57%, 78% 요렇게 나온 거 보시면 안 돼요. 요런 거는 다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예. 2억 1천까지 1억 5천. 그래서 요런 거는 거의 이 가격대에 여기도 대부업이네. 참.
대부업 애들이 참. 예, 포항농협이 어차피 있고, 그죠? 대부업이 들어갔어요. 청구 금액 들어갔고, 채권 금액이 1억 7천, 애들이 4천, 1억 2천. 아, 요번에 거의 낙찰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이거 관심물건으로 둬야 되나? 예, 그냥 예, 한번 볼게요. 나중에 어떻게 낙찰되나. 그죠? 이거를 우리가 낙찰가 1억 5,500이에요. 1억 5,500인데, 뭐 대출은 어차피 7, 8천 정도가 지금 보니까 포항농협에서 7,200, 그죠? 예, 1,600, 2,200. 뭐 얘네들은 뭐 볼 거 없고. 예, 여기 이제 201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정도 대출이 나왔으면 1억 5천이면 1억까지 뭐 대출이 무난한 물건이니까 요번에 입찰자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요즘 감이 떨어져서 제가 뭐 조회수는 별로 없는데 저는 요번에 입찰자가 있거나 다음에 입찰을 하더라도 거의 1억 5,500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봅니다. 1억 5,550. 아, 자, 요걸 따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입찰 가격을 낙찰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사든 안 사든 찍기를.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이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아직은 충분한 사용자가 없는데 에, 계속 올리고 아마 거기다 댓글로 누가 낙찰 가격을 맞출 건지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해당되는 컨텐츠에 나오는 광고 수입을 갖다가 가장 근접한 가격에 맞추신 분한테 밀어드리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근데 우리가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에, 그죠? 사람이 많으면 돼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되고 아마 지금 보면서 경매 방송 중에서 다들 보면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경매 방송하면서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바람을 넣고 그렇게 막 하는데 별거 없어요. 이제 경매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대중화된 거고 다만 우리가 경매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곡을 많이 시키니까 내 나름대로의 일반 거래를 할 때 기준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음, 모 신부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한번 소개를 좀 하고 다른 질문 없으면 경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거의 벌써 28분의 이야기했네. 그죠? 포항인데 포항에 내 돈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아파트를 입주한다. 뭐 나쁘지 않죠? 예. 뭐 좋은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 95년도 된 아파트하고 이거는 이제 이건 좀 면적이 더 작죠? 1억 2,400인데 아마 이건 요번에 낙찰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6년 이게 이제 더 새 아파트니까 아마 저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규모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 아파트를 사는 게 가격이나 내 삶의 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더 유리하다. 뭐 이제 물론 비싸면 좋은 거 많죠. 그런데 내가 그냥 그 전세로 살기 싫고 뭐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 주거에 대한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2000년도 전반, 후반, 그러니까 초반, 2000년도 전후로 아파트가 사실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2010년, 2020년 들어오면서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일단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예, 거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구도심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가격 대비. 예, 지금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시점의 아파트들이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가격도 뭐 크게 안 올랐고, 물론 분양가보다는 한 3배 정도 차이는 나죠. 그때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물건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물건하고 다른 거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 예, 그러면 연립빌라도 뭐 상관없어요. 너무들 보면은 뭐 자꾸들 이렇게 그 자기 주머니 사정하고 갖고 있는 개념하고 좀 따로 노는데,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가 포항 쪽은 잘 안 보는데 오늘 한번 봤습니다. 음, 아까 그런 아파트는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냥 무난하게 예, 저런 아파트 값은 안 떨어져요. 어차피 뭐 시멘트 값밖에 안 들어간 거니까. 자, 경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